혈압에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선생님만의 5가지 비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식이요법으로 떨치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떨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스타틴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식이요법인지 정확하게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잘 모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일단 담즙으로 인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담즙 속에 있는 담즙산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걸로 만드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장으로 나와서 음식과 섞이는데 섬유질이 있을 때 그 섬유질이 장의 점액과 합쳐지면은 끈적끈적한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담즙이 붙어가지고 대변으로 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이 채소를 안 먹죠. 그리고 잡곡밥도 안 먹고요. 그래서 담즙산이 장의 말단에서 다시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재흡수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변으로 잘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 섬유질인데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생당근입니다. 당근 주스에 뭐 브로콜리나 사과, 뭐 이런 블루베리 이런 것을 넣으셔도 됩니다. 더 맛이 있고 또 효과도 조금 더 좋으니까. 하지만 이 당근은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당근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생당근 주스를 아침에 한 잔씩 드시는 것이 효과가 좋고, 두 번째는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의 그 씨앗의 껍질이거든요. 이 껍질이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 흡착에서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약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이 처방하는 변비약, 여러 가지 변비약이 있는데 대부분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계속 약의 용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차전자피는 건강을 해롭지 않게 하는 유일한 변비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까지 떨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노폐물도 흡착해서 배설시킵니다. 또 중금속도 흡착해서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가 굉장히 좋은 물질이고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콜레스테롤을 떨치는데도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채입니다. 당연히 야채, 제가 말씀드린 당근이나 차전자피는 섬유질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야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뿌리채소, 잎채소 골고루 드시고 또 잎채소도 생채소, 익힌 채소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땀 흘리는 운동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은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은 떨치고 유익한 HDL은 약간 올려주는 그런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도 LDL은 낮추고 HDL은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야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야식을 먹으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게 운동하고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면을 잘하는 최고의 그 방법은 잠이 오는 이 생리적 신호에 즉각 순응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 때 양치질만 하고 자야지 하고 양치질 하다가 잠이 달아나 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딴 일 하지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잠이 오면 즉시 침대에 눕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운동. 운동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거,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 이것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 3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은 바로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4가지 채소입니다. 이 4가지 채소는 채소 중에서도 특히 해독력이 강한 채소입니다. 첫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채소입니다. 영양도 가장 많고
또 해독력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염소라는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염소는 우리의 신장을 정화시켜주고 또 신장과 같이 일을 하는 간을 정화시켜주고요. 또 이 비트에는 비타민 B12와 철분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12의 재료가 되는 코발트와 철분이 있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은 빈혈입니다. 거의 다 빈혈이에요. 이 신장 환자들의 빈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외에도 이뇨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의 부종 해결이나 또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이뇨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밭미나리입니다. 이 밭미나리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와줘서 죽어가는 세포, 즉 신장 세포의 재생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하고 해독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꼭 반미나리입니다. 논미나리가 아니라 반미나리가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채소를 먹어준다면은 인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이뇨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소들을 좀 어떤 조리 방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채소로 먹는 방법입니다. 현대학에 나오는 여러 의학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근거가 있고 또 가장 의학계에서 좋다고 말하는 음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채소, 과일, 씨앗입니다. 이런 논문들은 수천 개의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 영양분들을 연구한 논문들입니다. 방법이 다르지만은 일관성 있게 결과는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것이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논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방법입니다. 이 논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설을 방법으로 인해서 증명해내는 것을 논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좋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가설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논문을 볼 때 항상 주의해서 보는 것이 가설과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채소가 좋다는 논문들을 자세히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은 다 생으로 먹은 방법들입니다. 왜 우리가 생으로 먹어야 되냐면은 우리 인체에 해독을 하고 죽은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분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가장 중요한 영양분으로서 죽은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주 요소인데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은 40도가 넘으면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인체를 살리는 영양을 먹기 위해서는 파괴되지 않는 그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생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장이 나빠지면은 신장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장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간과 소장 또한 기능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간 기능의 저하는 많이 있습니다. 간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화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장 환자들은 신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에도 문제가 있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소화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섬유질을 우리가 대량 섭취한다면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은 식사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소화 범위 내에서 먹고 그 외에 이제 질병의 치유나 예방을 위해서 먹는 영양이라면은 섬유질을 제거해서 간이나 소장과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즙을 내게 된다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채소에 있는 물에서 이렇게 딱 보존이 돼 있고 나머지 섬유질은 배출이 돼서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법으로 먹게 된다면은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인체에서 칼륨의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 또한 저하가 돼 있습니다.
채소는 우리 인체를 살리는데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장 환자들은 칼륨의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먹을 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장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분은 꼭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녹즙의 양과 횟수를 먹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에는 많은 신장 기능 저하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당뇨로 인해서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찾아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사구체 여과이 회복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회복할 때 꼭 먹는 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즙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상담을 받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건강을 회복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즙을 내서 먹으면 뭐 혈당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즙을 내서 먹으면은 혈당은 오릅니다. 이거는 혈당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혈당이 높이 그리고 빨리 오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죠. 정상적인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밥 먹으면은 혈당 오릅니다. 그리고 즙을 내 먹으면은 또 혈당이 오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질병의 증상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할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질병의 진행을 늦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질병은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당 관리를 한다 그래도 당뇨 환자들은 100% 합병증이 오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의 인체가 망가져서 신장이 망가져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체의 원리를 하면은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는지, 왜 내 신장세포가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점점 죽어갔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신장세포를 죽어가는 식생활 습관을 그만 타고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식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를 먹기 위해서는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인체에 부담 없이 그리고 흡수와 활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즙인데 이렇게 먹게 된다면은 혈당은 오르지만 우리 인체가 점점 회복함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는 게 점점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즙을 먹었더니 혈당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몸이 좀 회복되니까 요만큼 올라가고 또 나중에는 점점 정상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생각할 때 자꾸 증상이나 수치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원인 해결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질병 치료의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꼭 챙겨둬야 되는 붉은색 채소 3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자, 채소는요, 우리가 충분량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다양하게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내내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배추, 무, 양파, 양배추 이런 백색 채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녹색 채소들, 상추, 시금치, 깻잎 이런 사실 녹색 채소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붉은색 채소는 굉장히 섭취가 부족한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식물들, 채소들, 이런 채소들은 라이코펜이나 안토시아닌 또 베타카로틴 이런 천연색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붉거나 약간 주황색을 띠게 되는 건데요. 이런 천연색소들이 공통적인 효과가 바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진할수록 이 항산화 효과가 우수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붉은색 채소들 종류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높은 붉은 채소 3가지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비트입니다. 이 비트의 주 색소는 붉은색 베타인이라고 하는 색소인데요. 이 베타인이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그만큼 혈류의 흐름도 좋아져서 운동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해독 효과도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고 사실 맛 자체는 생으로 먹으면 약간 흙맛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가 평소에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식재료는 아니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이제 식이요법 상담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입니다. 이 비트가요, 항산화 활성을 수치로 비교하는 오락이라고 하는 수치가 채소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식품이지만 한편으로 약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고 하는 색소는 열에 약하긴 하지만 아주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찌거나 살짝 삶아서 먹으면 뭐 흙맛은 없애면서 사각사각한 그런 고구마 같은 맛 있기 때문에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주스로 먹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붉은색 채소는요, 토마토예요. 뭐 토마토 하면 너무나 뭐 잘 알다시피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색소 성분이 이제 메인이죠. 이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보다도 항산화력이 높기 때문에 심혈관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식품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이라면 전립선을 보호하는데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의 뭐 탑급인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매일 꾸준히 드시면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특히 이 라이코펜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익혀 먹거나 또 익히지 않아도 생으로 먹는다라고 할 때는 올리브오일 같은 이런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붉은 채소, 추천 붉은 채소는 당근인데요. 이 당근의 핵심 채소는 베타카로틴이에요. 이 베타카로틴은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근 하면 눈 건강 이런 공식이 있듯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효능이 바로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장에 유익균들이 잘 증식하도록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근을 생으로 이렇게 씹어 먹잖아요. 그러면 침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천연 세정제로도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근도 역시 익혀 먹게 되면 이 세포 벽이 파괴가 되면서 이 안에 들어있던 영양 성분들의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고 생체 이용률이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 토마토, 당근, 저는 이제 빨간 채소 삼총사라고 하는데 잘 기억하시고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